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어떤 자리에서는 존중받고 어떤 자리에서는 쉽게 무시당할까? 어떤 모임에서는 내 말 한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치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그 이유가 내가 가진 돈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학벌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존중과 무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놀랍도록 단순한 단 한 가지 태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 당신을 지켜줄 그 단단한 무기를 얻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도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당당히 지켜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당신을 존중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원만한 인간관계의 비결이자 존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웃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데도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지켜본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선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자신의 입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퇴근 시간 직전 상사가 당신의 자리에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추가 업무를 던져줍니다. 오늘 저녁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데도 말이죠.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외칩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힘없는 미소와 함께 네, 알겠습니다. 였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가지고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집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상대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 내 마음이 분명히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혹시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에 금이 갈까봐,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 선량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혹은 사회생활의 지혜라고 착각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당신의 어색한 미소를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 침묵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편하고 만만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의 두기,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결국 당신의 존엄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행복을 조종할 리모컨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과 평가에 의해 움직이는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왜 갈등이 편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불편함을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존중은 결코 순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존중은 당신의 NO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아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 존중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급한 것이라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처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상사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잠시 싸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사의 머릿속에는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
저 친구는 자신의 시간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무턱대고 일을 던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 존중의 시작이 됩니다. 친구의 무례한 농담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방금 그 말은 농담인 건 알지만 내 기분은 좀 그렇네. 앞으로는 그런 농담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존중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겉으로만 웃어넘기는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친구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물론 그 순간의 불편함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그 짧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솔직함에 순간적으로는 당황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를 보냅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구나. 저 사람은 최소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 신뢰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스맨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네,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는 당장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사람들은 예스맨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철학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결코 존중받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존중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조금 흔들릴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존중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뿐입니다. 이제 그 침묵의 빗장을 열고 당신의 목소리를 낼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의 사슬을 끊고 존중의 문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진정한 강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저 철광석을 녹여서 틀에 붓는다고 강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철은 시뻘건 불길 속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수없이 내리치는 망치질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탄생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담금질의 과정이 없다면 그저 쉽게 휘어지고 부러지는 무른 쇠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단단함은 결코 편안하고 순탄한 길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단순히 소심한 성격이나 자기 주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겉으로는 누구와도 잘 지내는 원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내면은 작은 불편함, 작은 좌절조차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시작부터 작은 실수가 발견됩니다. 이때 좌절을 피하려는 사람은 그 실수를 덮거나 혹은 이 일은 나와 맞지 않아 라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해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불편한 말을 삼키고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단련을 멈춘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구의 내면이 강하고 누구의 내면이 약한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결코 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굴 때 왜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어 대금을 미루기도 했고 공사판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좌절들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다음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강철이 망치질을 당할수록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좌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 좌절을 피하려는 당신의 나약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좌절을 피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도전을 향해 직접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회사를 세우고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이야 모두가 성공 신화로 기억하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수로 조선소를 짓는단 말인가. 괜히 나섰다가 나라 망신만 시킬 것이다. 이런 비난과 조롱이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저를 말리며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 그들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제가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에만 사로잡혀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걸했다면 지금의 현대그룹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존중받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비난을 피하려 하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끝내 무시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냈을 때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그의 성취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존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난이 없는 길은 도전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도전이 없는 사람은 잠시 무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착한 사람 혹은 별 특징 없는 사람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안락한 소파 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헤쳐나가는 용기 있는 항해의 끝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는 용기, 바로 그 위대한 도전 정신 속에서 당신을 향한 세상의 존중은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중과 무시를 가르는 여러 가지 열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침묵을 깨는 용기, 그리고 좌절을 넘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모든 존중의 시작이자 끝,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존중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마치 거울 속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다른 사람의 눈빛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겉으로는 능력 있고 성실하지만 끝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랍도록 슬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숨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억누릅니다.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치만 살피는 연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각본에 맞춰 웃고 울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존엄을 자기 손으로 내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대신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파고들어
더 쉽게 이용하고 더 가볍게 무시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제발 먼저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십시오. 자기 존중은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일상의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회의 시간에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 망설이는 대신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유행을 따라 남들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쫓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별나고 독특해 보이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이처럼 불편한 말을 피하지 않는 것,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남이 아닌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매일매일 쌓여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 순간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존중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반드시 피어나야 할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중은 단순히 착하고 상냥한 태도에서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처음에는 칭찬을 받을지 모릅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책임져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실망하고 이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구나. 결국 기댈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책임 없는 착함은 결국 허울 좋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반대로 조금은 불편한 소리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늘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책임졌습니다. 비난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남 탓을 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곧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책임지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실패했을 때 남 탓을 하는 대신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끝까지 짊어질 각오를 하십시오. 존중은 공짜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을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어떤 자리에서는 존중받고 어떤 자리에서는 쉽게 무시당할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침묵이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걸어나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착각을 버리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단호함에 대해서도 말이죠. 우리는 또한 좌절이라는 망치질을 피하는 삶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난이라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도전만이 우리를 진정한 강철로 단련시킨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나아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존중의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웠고 그 위에 책임이라는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단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학벌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으며 타고난 운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며 두려움 앞에서 행동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을 가르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국 또 용기라는 뻔한 말이구나.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용기는 세상을 뒤엎는 영웅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지만 위대한 용기입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그 망설임의 순간을 이겨내는 용기. 모두가 나를 비웃을 것을 알면서도 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내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며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꾹 누르고 네가 한 그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용기. 작은 좌절을 견디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 무시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이겨내고 존중이라는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 역시 존중과 무시가 교차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무시를 받았고 실패할 때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절을 외면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중을 얻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배운 교훈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존중은 남들이 거저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존중은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제 저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텅 빈 당신의 마음과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허무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은 불편한 사람, 그러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차라리 조금은 무모한 사람,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불편함과 무모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게 될 때 세상도 결국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가진 용기가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이곳에서 항상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조금 불편하지만 솔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깊게 남았나요?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다짐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단단한 삶을 위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